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는 우크라이나가 무인 자폭 수상정을 보내서 흑해에 있던 러시아 정보함을 들이받아 버렸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났다. 아직 뭐 침몰했는지 아닌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에 또 연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안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 지역을 때린데 또 때렸습니다. 저번에 갔던데 또 갔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거기에 이제 방어병력 다 배치했다라고 하니까 진짜? 정말?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순식간에 6km 넘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 통계 분석이 나왔는데 러시아 전차 도대체 이 T-90 전차부터 시작해서 뭐 T-90, T-80, T-72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 가장 사망률, 전차병 사망률이 높은 전차는 뭐냐? 통계가 나왔는데 과학적 통계예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460명의 러시아군 병력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 1대 격파, 장갑차 3대 격파, 차량은 13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 방공무기 등 이건 2대 격파, 야포 오늘도 여전히 많습니다. 25문의 야포를 격파했다. 그리고 전투기 1대 격추. 그런데 이 전투기는 어디에서 어떤 기종이 격추됐다? 이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야포는 뭐 어디에서 이렇게 자꾸 끌고 나오는지 25문.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러시아의 화력을 계속 지금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며칠 사이에 한 개 포병여단, 며칠 사이에 한 개 포병여단 사라지는 거니까 이 25문의 야포가 지원해야 할 전방에 있는 러시아군 참호, 러시아군 방어 대대들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정말 뭐 두려운 상태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 한 개 포병대대가 한 개 보병 여단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이 25문이 파괴됐으면 러시아군 한 개 보병 여단 이상 18문이 한 개 대대니까 거의 뭐 1.5개 보병 여단이 지원받을 화력이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키이우에 드론과 미사일 집중 공격을 했는데 모두 요격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 전과 발표에는 없는데 추가로 아마 내일 되면 나오겠죠. 추가로 다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샤헤드 131, 136 드론 23대, 그리고 KH-101 순항미사일 10발 요거죠. 그리고 이제 올란-10 무인정찰기 2대를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이 드론 그리고 미사일 10발, 드론은 뭐 25대 추가해서 28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러시아가 어제는 5개 방면에서 22회의 공세 시도를 했다. 그런데 그저께는 5개 방면에서 28회의 공세를 시도했는데 어제는 또 공세가 줄었죠. 그런데 이 5개 방면이 뭐 리만, 스바토베, 그리고 바흐무트, 마린카, 아우디우카 여기인데 바흐무트에서 주로 이제 공세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두 번씩 깔짝깔짝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 철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6월 1일 그것을 철수를 완료한다 라고 밝혔고,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핵무기 반입을 시작했고 전방 지역에 배치를 하며 핵무기의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진다라는 이 협정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 쇼이구 국방장관, 러시아죠. 그리고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이 협정서 조인을 하고 협정서를 주고받는 모습인데요. 뭐 나토에도 미국이 전술핵무기 전진 배치를 해놨죠. 그렇지만 통제권은 미국이 가지죠. 뭐 똑같은 스타일로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 갖다 놓고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진다.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은 유럽의 정책 때문이다 라는 건데 유럽의 정책이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불안감을 느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다. 그런데 유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하고 독일은 노르드 스트림하고 뭐 완전히 그냥 친중 행보 보이고 이 전쟁 전까지 친러 행각을 벌이던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헝가리 같은 나라는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정말 생뚱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가 러시아가 파괴했다는 수십 개의 팩슬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건데 유럽 안보 협력기구에 파견된 미국 대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 니들이 말이야 수십 개의 팩슬이 발사대 파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 지금 다 있는데.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벌룬 스타일의 더미를 보고 야 팩슬이구나 하고 폭격하고 이런 거 아니냐. 왜냐 러시아 탐지 장비의 해상도가 아주 뭐 열악하죠. 그러니까 대충 형태만 보면 팩슬이네 하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풍선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이었어.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알고도 그냥 거짓말하는 거. 왜?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니까 좌파들. 자, 그리고 러시아가 바흐무트 상공에서 F-16 전투기를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러시아의 유명한 밀블로거가 주장을 하는데 얘들은 검증하지 않은 거 무조건 일단 떠들고 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친러 완전히 그냥 러뻥 맞은 뭐 사람들 많죠. 그러면 야 F-16 격추했다잖아 봐봐 하고는 완전히 또 광분하겠죠. 이 제국주의자들의 F-16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겠는데 바흐무트에서 F-16을 격추했다? 라고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야 진짜 F-16이 이 기수가 확 부러지고 어디 처박혀 있어요. 이 바흐무트 맞냐?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2015년 태국 공군이 이륙을 하다가 활주로에서 오버런을 해가지고 앞에다 처박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수가 부러지고 한 태국 공군 사진이에요. 이걸 올려놓고 우크라이나에 이미 F-16이 들어왔고 그걸 바흐무트에서 우리는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아무 책임 안 져요. 아무 책임 안 져요. 그리고 베르단스크, 크라스노다르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추정되고 특히 베르단스크 같은 경우는 탄약고가 있는 지점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톰 섀도우로 때린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진을 좀 보시면 여기가 크라스노다르 그러니까 이 아조프의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본토죠. 그게 이제 폭발이 일어난 사진이고 또 이건 베르단스크예요. 여기는 뭐 두 번의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법 크죠. 그래서 이거는 탄약창이 폭발한 거다. 스톰 섀도우가 때린 것 같다. 뭐 이런 주장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제 장비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지 마라 라고 상기시켰다라고 했어요. 존 커비 백악관 안보조정관이 왜 미국 장비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냐 이거 그래도 되는 거냐 라고 일부 언론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자꾸 질의하니까 우리가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 줬다 라고 밝혔습니다. 뭐 경고 준 거죠. 뭐 그게 끝이죠. 그렇게. 자, 미국은 3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또 추가로 발표했는데 이건 모두 대부분 하이마스 탄약이라고 합니다. 3억 달러치의 하이마스 탄약. 지금 이 대공세에 들어가면 하이마스 같은 이런 아주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공격 준비 사격 화끈하게 한번 퍼붓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 탄약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세가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해봅니다. 자, 푸틴은 유라시아 최고 경제회의를 개최해서 제재 회피를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 선진국은 G7 해가지고 여기에서 엄청난 성과들 이뤄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중앙아시아에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 모아서 제재 회피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 국제적으로 비아냥을 사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들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 불러나와서 무슨 제재 회피를 모색한다는 거냐? 참 기가 찬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선전 매체들과 친러 성향 인사들은 연일 러시아의 승리를 주장하며 러시아 주요 군수 공장들이 T-80이나 T-90 시리즈와 같은 첨단 전차들을 대량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이런 첨단 전차보다
구형 전차에 탄 전차병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구형에서 신형으로 갈수록 피격 후 승무원 생존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선 러시아 전차병들 사이에서 신형 전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5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22년 2월 24일부터 23년 1월 31일 기간 중에 객관적으로 피격과 승무원 탈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766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 러시아군 전차 가운데 피격 시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전차는 T-62M 전차라고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 전차 기종은 T-90A, T-80 시리즈 2종, T-72 시리즈 3종, T-64 시리즈 2종, T-62 시리즈 2종 등 8개 차종이었는데요. 모든 전차 가운데 T-82U 전차는 피격 시 68%의 확률로 유폭이 일어나 러시아 현용 전차 가운데 가장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의 소방수로 사용하고 있는 T-90A 전차는 62.5%로 2등, 사실상의 주력 전차인 T-72B3는 57%, T-72B는 62%, T-72A는 59%의 유폭률을 보였고 최신의 T-80BVM은 59%의 유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유폭률은 구형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T-64A와 T-64BV 전차는 32%를 기록했고 T-62M과 T-62MV 전차는 16%의 사망률을 보이며 러시아가 현재 전선에서 굴리고 있는 전차 가운데 가장 낮은 유폭률을 보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T-72 이후 러시아 전차들은 자동 장전 장치 도입으로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해졌고 자동 장전 장치에 적재된 포탄들이 포탑 링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계되어 어느 각도에서 피격되는지에 관계없이 유폭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며 러시아 전차들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 장전 장치의 잘못된 배치로 인해 내부 공간과 해치로 이어지는 탈출구가 매우 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승무원들이 피격 직후 발생한 유폭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주력으로 투입했던 T-80BVM과 T-72B3 전차에서 전차병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해 러시아군은 오랫동안 3인 정원의 전차를 2인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T-64와 T-80 계열은 코르지나 방식의 자동 장전 장치를, T-72와 T-90 계열은 캐로젤 방식의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자는 수직 적재, 후자는 수평 적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포탑 링 주변에 배치된다는 점은 동일해 유폭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유폭률이 가장 낮게 나온 T-62 전차의 경우 수동식 장전 장치를 갖고 있고 포탄을 포탑 뒷부분과 엔진룸 앞, 차체 바닥에 분산 적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T-72나 T-80 계열 전차보다 덩치는 작아도 내부 공간이 더 여유있고 피격 시 탈출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전차병들은 어차피 전차가 보병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규모 전차전도 없기 때문에 고화력의 신형 전차보다 피격 시 상대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은 구형 전차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무기를 잘 만든다는 평가는 아무래도 1950년대까지로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전차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 T-62M이네요. 위에다가 이런 거 천막에 뭐 철조망까지 이렇게 덮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다 이제 유폭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확 날아와가지고 탑어택으로 때리면 그것이 이제 유폭이 일어나서 뚜껑이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부에 있던 전차병들이 그 유폭 때문에 죽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766건의 공개된 동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다 해봤더니 정말 참 대단한 분석이죠. 해봤더니 통계가 나왔는데 신형 전차일수록 더 많이 죽더라 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고 유폭이 어떤 건지 보시면 자 이게 동영상입니다. 뭔가 화면을 보고 갑자기 꽝 터집니다. 이게 이제 유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폭이 일어나서 지금 허옇게 돼가지고 포탑이 날아가는 게 안 보이는데 그 유폭이 저렇게 엄청난 폭발을 하면서
유폭이 일어났고 이 포탑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탑이 이런 식으로 이 T-72 전차 포탑 이렇게 그냥 수십 미터 솟구쳤죠.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 러시아 전차들의 구조가 일단 조종수는 포탑 밖에 차체에 타죠. 그리고 이제 전차장, 포수 이런 식으로 타게 되고 세 명이 이제 타는데 자동 장전 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포탑 아래에 여기 이제 T-72 같은 경우인데 장약과 그리고 포탄이 이렇게 적재가 됩니다. 우리 한국 전차 포탄은 장약과 포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제는 장약과 즉 탄을 밀어주는 이 장약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마치 곡사포탄처럼 바보 같은 설계죠.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자동 장전 장치로 올라와서 포탑으로 들어가고 포로 들어가서 쏘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 때문에 유폭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 T-72와 T-90, T-64와 T-80 자동 장전 장치를 보겠습니다. T-72, T-90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전차 포탄이 있고 윗부분 노란색이 장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올라가서 포탄 넣어주고 한 칸 내려와서 장약 넣어주고 이런 식이고 T-64와 T-80은 같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서 한꺼번에 밀어주고 그래서 장약을 세로로 세워놔가지고 더 위험하게 생겼죠. 세로로 세워놓고 그리고 포탄은 가로로 눕혀놨어요. 이걸 이제 한꺼번에 올려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T-64, T-80, T-72, T-90 할 것 없이 차체 주변으로 빙 둘러서 이 장약이 있다 보니까 아주 강한 이 표피로 보호되지 못하는 장약이 있다 보니까 장약은 그냥 완전히 그냥 가연성 화약 덩어리죠. 그러니까 폭발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T-62 오래된 거, 북한의 천마호 같은 거, T-62는 어떻게 생겼냐? 단면들을 보면 그 차체 뒷면 엔진룸 앞이죠. 여기에 이제 가로로 이렇게 적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거는 차체 밑바닥에 이렇게 몇 발 깔아놨고 이걸 들고 이제 수동으로 갖다 꽂는 겁니다. 그러니 빙 둘러서 있는 그 장약과 포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맞아도 유폭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T-62 생존율은 아주 높다. 그래서 유폭 확률이 16%밖에 안 되더라라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니까 전차전도 안 하고 처음부 다 대전차 미사일 막 맞아서 죽고 하던데 기왕이면은 그러면 T-62 타면은 안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최신 전차 T-14 아르마타 보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제 장약 들어가고 먼저 포탄 들어가고 그리고 장약 들어가고 그나마 이 T-14 아르마타는 바깥 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날탄 포탄을 적재해 놓고 포탄 안에 내부에다가 이렇게 장약을 넣어놔서 포탄이 장약을 보호하는 이런 방식이라서 약간은 더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뭐 안전하겠습니까? 위에서 탑어택 들어오면 다 타버리죠. 그래서 러시아의 전차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차들은 다 뒤에 있으니까 이런 일 안 당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이 지난 5월 22일 러시아 벨고로드 영토에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수행한 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규모 방어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러시아군 부대가 러시아군 배치 지역을 유린하고 인증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 검문소와 방어 진지는 자동문이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항복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한 사람들과 러시아에서 탈출해 합류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러시아 의용군단이 현지 시각 5월 25일 오전 벨고로드 코진카 정착촌을 통해 또다시 러시아 영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을 통해 러시아 영내에 진입한 이들은 코진카 국경검문소에서 내려 깃발을 펼치고 인증 영상을 촬영한 뒤 곧바로 러시아 영토 안쪽으로 더 진격해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6.5km 떨어져 있는 글로토보 우체국에서 또다시 인증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왔다고 해서 우리도 왔는데 러시아군은 다 어디 있느냐 라며 멀리서 간간히 포탄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엉뚱한 곳에 떨어지고 있다 라며 러시아군을 한껏 약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되자 벨고로드 지역 주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소수의 게릴라들을 모두 소탕했고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대거 증강 배치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직후에도 우크라이나 통제를 받는 병력들이 백주 대낮에 차량을 타고 러시아 영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벨고로드에서는 지난 5월 22일 자유러시아군단의 습격 직후에 주민들의 피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는 벨고로드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소 2개 여단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 게릴라들을 모두 소탕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5월 24일 모든 게릴라들을 소탕했다고 발표하면서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를 통해 이 지역에 7개 영토 방위대대를 창설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고도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7개 대대 3천여 명의 병력이 철통 같은 국경 경비 작전을 시작했다며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글라드코프 주지사의 이 같은 발표 직후에 친크렘린 밀블로거인 코츠뉴스는 벨고로드 현지에서 영토 방위대대를 직접 취재했다며 이들은 존재감은 강력하지만 무기와 장비는 없고 전투준비태세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며 글라드코프 주지사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국경 검문소 자동문 논란이 확산되자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러시아 국방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프리고진은 5월 24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주 대표들을 소집해 회의를 갖고 국경지역 러시아군 강화와 국경수비대 중무장화, 모든 국경 요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은 국가지도부는 병력 부족 문제를 놓고 손가락만 튕기고 있는데 더는 안 될 일이라며 총동원령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 러시아 국민들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토했는데요. 조기 망국과 조기 패전의 이지선다 문제에서 러시아는 아무래도 두 가지 전부를 선택하려는 모양입니다. 네, 이 러시아 의용군단, 지난번엔 자유러시아군, 이번엔 러시아 의용군이 러시아 국경 검문소에 가서 이렇게 야 니들 다 어디 갔냐 하고 지금 있는 건데 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영상을 찍으면서 야 니들 2개의 예단 병력을 방어 병력으로 이렇게 해서 철통 방어한다는데 다 어디 갔어? 이거 국경 경비대 또 어디 갔어? 하고 뒤에 간판 두드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난번 그 부대원들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마크는 지금 이렇죠. 방패에다가 검이 꽂혀있는, 칼이 꽂혀있는 이런 모양인데 지난번에 작전했던 그 러시아, 자유러시아군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대원들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부대원들이 이렇게 러시아군에 우리도 한번 해볼게 하고 들어갔다는 건데 자, 들어가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고 옆에 저 픽업이 또 있는 걸로 봐서 픽업에서도 뭐 사진 찍고 하나 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셀카로 장갑차 위에서 찍는데 뭐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지금 뭐 마치 소풍 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들어가 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런데 러시아는 2개 예단을 배치했어. 그리고 러시아 군에서는 7개 영토 방위 대대를 창설했어. 라고 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난번에 갔던 바로 그 코스입니다. 그 코스를 이렇게 처음에 여기 바로 이 국경 지역의 검문소에서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는 또 쑥 들어가가지고 6km 더 들어가서 우체국에서 이렇게 또 사진 촬영을 했는데 여기 또 어디냐? 자, 여기 우체국입니다. 여기 지금 험비 보입니다. 험비. 이번에는 이제 험비나 이런 미국제 장비들은 클로즈업을 안 했어요. 미국 욕먹을까봐.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험비입니다. 험비가 이렇게 있고 우체국을 이제 점령한 이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고로드 주지사는 분명히 7개 영토 방위 예단 창설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그래서 이 사람이 친 크렘린, 그러니까 친 러시아 밀 블로거인데 텔레그램 채널에 65만 5천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기 인플루언서예요. 이 사람이 야 내가 취재해봤는데 그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똑바로 해!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 조기 망국, 조기 패전 이거 다 선택했냐라는 건데 조기 망국은 뭐냐? 전체 동원하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벨고로드 지역 7개
영토 방위 대대 창설했다고 하니까 예비군들 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망국 선택을 했죠. 부분적이나마. 그리고 조기 패전. 지금 돈바스 지역에 있던 방어병력 2개단 뺐죠. 그리고 또 1개 대대 더 뺐죠. 이러니까 방어선 약해지죠.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면 더 빼오겠죠. 그러니까 조기 망국과 그러면 이제 이 돈바스 지역은 패전에 대공세가 들어가면 이제 방어력이 약해지니까 훅 넘어지겠죠. 패전이죠. 그래서 조기 망국, 조기 패전 다 선택한 러시아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허접한 방어력인 러시아 계속 유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